공허의 시대에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재살롱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 일일 게스트로 촬영 중인 실이라고 합니다. 아재살롱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단원 FM과 함께하는 아재살롱, 엉뚱한 질문에 진심으로 들이대는 아재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쓸모 있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방전하시고 머릿속 드라이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사라 강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We could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 open scene. Under a canvas of blue I would draw ever nearer to you, to feel the dew on your skin. That is how it would begin.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We could stay out late until the sun sets past 8, and the cotton candy haze mirrors the warmth of your gaze. Raise your glass to mine, and as we drink we would lock eyes, so we could disregard the thought of ever having to part.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This lightness of being we both know to be fleeting, like the last breath of a sunset right before the day is dead. But maybe the heat of today could keep even winter away. So I'll remember your laugh, 'cause nothing ever changes the fact that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Da-dun-da-dun-day.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예,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사라강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였습니다. 예, 오늘 먼저 좀 사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람지 작가가 인도네시아로 뭐 일종의 출장인데 출장 떠나가지고요. 예, 뭐 출장 겸 관광 이제 가 있어가지고 오늘 게스트 한 분을 이제 새롭게 초대를 했습니다. 이제 저하고 일일 MC를 좀 진행을 해주실 분인데 이름은 CL님이시고요. 예, CL님, 네.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네.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갓 안산에 상경을 하게 된 촌놈 CL이라고 합니다. 상경을 하신 촌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디서 오셨나요? 전 경상남도 남해라는 곳에서 왔고요. 예. 일단 유명한 건 흑마늘이 유명합니다. 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사실 남해는 그냥 관광지로만 알고 있어서 또 거기가 또 흑마늘이 또 유명한 산지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안산에는 올라온 지 그럼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7월 말부터니까 거의 1년 정도? 1년 됐다고 정도.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1년 기념으로 이렇게 우리 아재살롱 방송에 이제 출연하신 셈이 됐는데, 네네. 예, 뭐 그동안 안산 생활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일도 있으셨을 것 같고, 뭐 인상 깊은 일들이 있었나요? 안산에 살면서 확실히 촌에서 올라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이렌 소리가 조금 많이 들리는 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사이렌 소리가 네네. 약간 좀 부정적인 어떤 인상일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가. 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구급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방송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CL님께 따로 요청을 드렸어요. 혹시 평소에 관심 있어하는 어떤 주제나 이런 거 있으실까 해가지고 여쭤봤는데 또 오늘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선정해 주셨거든요. 네네, 오늘 맞습니다. 주제는 이제 SNS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SNS라는 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이제 약칭인데 뭐 소셜 미디어라고도 많이 이제 표현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붙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점은 또 좀 흥미롭게 다가오는데, 일단 그 CL님이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이번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맨 처음에 제가 부탁을 받았을 때는 여러 주제 중에 고민을 했었어요. 예. 만약에 삼국지에 등장하는 무장들이나 군주들이 저희의 뭐 국가 지도자 혹은 뭐 상사가 되었을 때 어땠을까 하는 그런 뭐 엄청 가벼운 주제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그 SNS라는 주제를 골랐고, 그 중에서도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같이 해보고자 한번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SNS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CL님은 평소에 SNS를 좀 자주 하시는 편인지요? SNS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잖아요. 예. 그걸 봤을 때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저 뭐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는 뭐 카카오톡 혹은 네이버 라인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은 SNS로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분류가 되죠. 거기에다가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요새는 메타로 바뀌었잖아요. 메타. 그 정도는 그냥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다른 유저들과 소통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올리신 어떤 게시물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좀 구경하시는 편이 좀 많다,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조금 더 얘기를 좀 넓혀볼까 하는데, 네네네. 일단 SNS가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가 주제다 보니까 요거를 한번 좀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게 어떤 걸지, 특히 그게 SNS 영역에서는 또 약간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CL님이 생각하셨을 때 SNS의 어떤 장점이 있다면 또 그것이 무엇이고, 혹은 단점이 있다면 또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 사회적 동물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사회의 결속을 좀 쉽게 시켜준다는 거죠. 결속에 어떤 네, 효과가 맞습니다. 있다. 그래서 그 결속 방향성이 좀 좋은 방향성이면은 SNS는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반대로 단점이라고 한다면 또 뭐가 있을지. SNS에 관한 장점과 단점들은 진짜 정말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거예요. 막
어떤 부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 결속을 쉽게 해준다라는 걸 장점으로 들었는데 네. 반대로 단점도 그게 될 수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준다. 연결을 그 시켜준다. 자체에. 네. 너무 쉽게 휩쓸리고 안 좋게 말하면 선동당하고 약간 이런 뜻이죠. 왜 웃으시죠? 아니요. 선동이란 단어를 미처 예상을 못했어가지고. 예. 예.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선동 어떤 뭐 프로파간다라고도 하는데 그런 효과를 SNS에서도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혹시 유저로서 SNS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바는 없고요. 예. 그저 뭐가 됐든 편향된 정보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요즘 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SNS 혹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그 알고리즘이 특정 개인의 성향을 더욱더 강화해주는 컨텐츠나 이런 내용들을 더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어떤 경험들을 굉장히 좀 편향적으로 만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조금 더 넓게 경험을 하라고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알고리즘 때문에 조금 편향된 정보를 취득을 좀 할 수 있죠. 그렇네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SNS라는 게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간에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사실 본질적인 의미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네트워킹에 보다는 자신이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정보 그런 내용들을 더 얻기 위한 장소로서 SNS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면은 또 다른 것 관련해서 또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흔히 그 SNS가 사람 간의 연결을 지향한다고들 이제 표방을 하잖아요. 그 이제 회사 같은 데서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그거를 사용하는 우리 현대인들은 진정한 연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네. 전 충분히 그 뭐랄까 관계에 대해서 좀 진전을 가져온다고 봐요. 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2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펜팔이란 걸 보냈잖아요. 잡지에서. 그랬죠. 그런 걸로 전 세계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SNS로 쉽게 인터넷 접속만 되면은 뭐 몇 분 안 되는 시간에도 몇 초 안 되는 시간에도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같은 주제로 전 세계인의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넓은 쪽으로 관계를 가질 수는 있어요. 관계가 좀 확장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확장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뭐 깊은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관해서도 그 저번 주제에 AI와 인간은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그 주제처럼 개인에 따라 개인의 생각에 따라 견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전 충분히 관계의 그 깊은 관계를 나눌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주제로 혹은 서로의 감정 교류만으로 되는 그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되니까. 네. 제가 어디선가 그 기사에서 보면은 현대인들이 그 행복도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데요. 그 주 원인 중에 하나가 SNS 소셜 미디어들이라고 이렇게 분석한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그 다른 사람 간의 연결을
관계를 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고 하는 것들이 각자의 그 행복에 도움이 됐을 때 그 연결 자체도 보다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네네네. 연결은 많이 되고 있고 손쉽게 되고 있지만 그 관계성이 굉장히 그 퀄리티가 좀 뭐랄까 부실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연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조금 염탐하는 관계? 그러니까 약간 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가도 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의 어떤 근황을 보기 위해서 SNS를 주로 쓴다거나 혹은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하고 지내나 하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 눈팅이 조금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1대1 간의 어떤 지속적인 메시지 교환이라든가 이런 자신의 그 어떤 근황들을 교환하는 차원에서 SNS는 오히려 그보다는 좀 부족한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교류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근황 파악용 SNS가 조금 더 좀 현실적인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그 비중을 따졌을 때는 안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뭐 공허함이나 허무감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네네. 어떻게 SNS를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NS라는 게 지금 뭐 페이스북에서 시작된 메타라든지 네. 인스타그램 혹은 뭐 클럽하우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그 뭐 초대받아서 네, 초대받아서 하는 그런 것들. 네. 그게 나온 지가 지금 한 20년이 됐거든요. 20년이나 됐다고요? 네, 그렇게 오래됐어요? 페이스북 설립이 20년. 아, 근데 그 클럽하우스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네, 클럽하우스는 조금 최신 거고 인스타그램이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정도 되겠네요. 네, 그 20년 동안 뭐 워낙 많은 사회 변화를 이끌었잖아요, SNS가. 예.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좀 어느 대학원의 유명한 뭐 교수분들이나 다른 해외의 유명한 인사들도 이거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논문을 쓰고는 있는데 각자 개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는 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논문이나 이런 건 뭐라고 했지? 접근을 하는 사람들만 한다라는 느낌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널리 퍼뜨린다라는 느낌인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정보의 어떤 확산 측면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정보의 확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종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20년이나 해왔는데 왜 아직도 허무감이나 SNS를 보면은 허무하거나 뭐 공허감을 느끼며 이런가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약간 좀 알림인 거죠. 가정통신문 같이.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그 SNS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지난 그 SNS가 출현한 지 벌써 10년 혹은 20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동안 많은 어떤 경고나 분석이 있었음에도 왜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거나 지속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경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좋은 식으로 접근하고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개인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충족하기 위한 활동들이기 때문에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SNS 활용에 대한 어떤 제한에 있어서 제약 혹은 제한에 있어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뭔가 제약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는 봐요. 네. 중국을 예로 들면은
제한을 걸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초등학생들은 뭐 사용을 못하게 한다던가 연령 이런 제한, 식으로 연령 제한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연령 제한은 아니거나 또 시간 제한 이런 건 또 아니더라도 약간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뭔가 금지한다라는 쪽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바뀌는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 자체를 막기보다는 그 사용하는 방향성에 대한 네네, 것들을 좀 그쵸.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물론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개인의 어떤 선택권을 상당히 좀 약간 억제할 수도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중국이라서 또 가능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좀 실현 가능할까도 좀 의문이 좀 있긴 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이기도 하고요. 쉽지 않은 방법일 것 같은데, 혹시 우리나라 혹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어떤 자유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좀 대안?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네. 일단 어떻게든 뭐 좋게 가야 한다라는 궁극적인 방향성만 정해놓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구체적인 디테일에 관한 부분은 아직 챙기지는 못했어요. 솔직하긴. 예, 뭐 자유롭게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는 자리니까요. 예,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을 여쭤보시는 거라면요. 안토님 생각은? 저는 사실 어떤 방향성도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향은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중국의 예를 들으셨는데, 네네네. 그 중국 정부가 만약에 그런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중화주의라든가 어떤 특정한 사상, 이념에 대해서만 교육을 할 수 있게끔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상황,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는 데에서 좀 의문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어떤 것이 좋고 옳으냐에 대한 것도 사실 사회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범위나 선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누가 그걸 마치 그 어떤 법 혹은 어떤 종교의 어떤 교리처럼 당연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SN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자율적으로 자신의 방향성을 조금 더 자신의 인생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기회 혹은 그런 환경을 좀 제공을 하는 게 저희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결국에는 교육인 거죠. 예. 근데 또 이거는 또 깊게 들어가면 더 문제가 많기는 합니다. 뭐 교육이 어떤 교육을 또 가르치는 게 맞냐, 또 누가 교육을 받을 거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그거는 결국에는 사회적 타협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SNS 사용 시간 자체에 대해서 제약을 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좀 택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개인이 원했을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 쓰는 스마트폰이나 PC 디바이스 같은 거 보면은 그 사용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시간이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면은 이제 사용을 못 한다던가. 네네네. 근데 그걸 우리는 지금 주로 어린 그 연령층에게만 적용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성인들도 자신이 사용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나 PC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를 자율적으로 정하게끔 하고, 그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은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끔, 혹은 기기 속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도 보다 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데 좋은 어떤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이렇잖아요. 자기가
나는 앞으로 SNS를 3시간만 써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고 그 설정을 해놨는데 3시간이 넘어서 이게 꺼졌을 때 자기가 또 쓰려고 그 앱을 막 킨다고 하던가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약간 자괴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약속을 또 어기네 하는 그런 어떤 자괴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괴감을 어떤 사용의 허들로서 만든다면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강제한 게 아니기도 하고요. 스스로 자신을 조금 더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 SNS를 사용하는 각자 개인의 어떤 자기 컨트롤 능력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주장인 것 같기는 해요. 예. 다만 그래도 저는 항상 사람을 믿어줘야 된다라는 어떤 관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음악 하나 듣고 시작할까 합니다. 다음 곡은 지코의 아무 노래라는 음악인데, 이것도 CL님이 선곡을 해주셨어요. 혹시 선곡 이유도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때까지 SNS에 관해서 단점들만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장점 중에 하나가 마케팅적인 면 쪽으로 사업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네. 몇 년 됐습니다. 뭐 요새 아이돌이나 다른 가수들 뭐 노래를 타이틀곡을 낸다 하면은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네. 걸로 챌린지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파급력을 가진 노래, 약간 마케팅으로 1위까지 한 노래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SNS를 활용해서 성공한 네, 히트가 된 노래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코의 아무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곡도.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렴 어때 so boring. 아무래도 refresh가 시급한 듯해 쌓여간 스트레스가 배꼽 빠질 만큼만 복속하고 싶은 날이야. You what up my thugs. 어디야 넌 올 때 병 맥주랑 깜짝 놀게 사와. 클럽은 구미가 잘 안 당겨. 우리 집 거실로 빨랑 왜 보이는 영영껏 차단시켜. 밤새 수다 떨 시간도 모자라. 누군 힘들어 죽겠고 누군 축제. 괜히 싱숭생숭 I want my douche back. 좀 전까지 먹자지 하다 한 명 두 명씩 자리.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곡 더. 떠나지 못할 바에 창밖은 쳐다도 안 봐. 회가닥에서 주태를 부려도 No worries at all. 이미지 왜 챙겨 그래봤자 우리끼린데. 늦기 전에 my past bet. 20대가 얼마 남았어.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You look nice get 'em high. 얼핏 보면 그냥 코미디. 이렇게 무해한 파티 처음이지. 방금이 격차하는 새벽 2시경. 술잔과 감정이 성돌이쳐.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아무 노래나 일단 아무 노래나 틀어봐 아무 노래나 틀어봐 아무 노래 예, 지코의 아무 노래 듣고 왔습니다. SNS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지속해 보죠. 그 시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주제 중에 그 SNS가 주 사용하는 방식 중에 기록이라는 게 있는데 자신의 일상이라든가 어떤 사회 현상을 기록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가 자서전이라든가 혹은 개인의 회고록과 같은 그런 어떤 수단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제를 또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사실 요거는 정확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SNS의 주 사용 목적이 네. 기록이라고 다들 저만 그런가요? 기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기록이다. 네, 일기같이. 그게 개인의 뭐 하루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의 하루가 됐든 네. 뭐가 됐던 간에 글 혹은 사진들이 인터넷에 기록이 되는 그런 것들이 모인 공간 그 자체 혹은 그 모인 공간에서 또 다른 전 세계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는 그 자체가 SNS잖아요. 네네. 그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거고 SNS.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기, 그날의 기분 이런 걸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옛날 사람들이 뭐 써왔던 혹시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님 난중일기 이런 거 아시나요? 아 보진 못했지만 들어는 봤습니다. 난중일기나 네. 뭐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그런 기록물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그냥 한번 생각을 얘기해 보면 좋겠다. 얘기해 보면 괜찮을 것 같다. 예.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네. 예. 뭐 의견이 있으신가요? 뭐 우선 제일 큰 차이는 역동성이다. 그쵸. 옛날에는 그저 글로만 썼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영상이 되었든 사진이 되었든 다양한 미디어 방식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역동성이라는 건. 네, 그쵸. 뭐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음악을 넣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좀 표현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좀 풍부하게 해볼 수 있는 어떤 그 순간 기억 감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동성 있게 생동감 있게 표현이 가능해졌다, 기록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제 생각은 SNS는 아무래도 인터넷 기반 서비스다 보니까 인터넷은 결국에는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플랫폼인 거잖아요. 네네. 결국 제가 제 기분이라든가 제 일상을 남긴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공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일기라든가 회고록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이라면. 왜냐면 저희가 뭐 초등학생 때 일기를 쓰고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고 뭐 해밍웨이나 뭐 옛날 작가들의 회고록을 쓰면 그 회고록 자체도 출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네. 그런 추가적인 어떤 요구나 수단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공개화가 되겠지만 네네. SNS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올리게 되면은 누구나 제 그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비공개로 막아놓으면 되죠. 아, 비공개 설정이 있다. 비공개 설정이나 아, 아니면은 네. 뭐 자기 친구들만 보기 혹은 가족 설정을 해놓은 사람들만 보기 하긴 그런 이런 기능들이-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 제가 그런 기능은 또 몰랐네요. 네. 제가 SNS를 거의 안 해가지고 아, 그렇게도 할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일기 나만 보는 일기라고 하더라도 나만 보기 설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디어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점. 하고 또 차이점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지금 당장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약간 접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예, 회고록이 됐든 뭐 일기가 됐든 아까 뭐 공개 여부는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기도 했지만 그거를 공개했을 때 그리고 공개하지 않았을 때 공개한다고 하면은 그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편의성은 분명히 SNS가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예, 뭐 회고록이라고 한다면 그걸 또 어떤 책으로 또 인쇄를 해야 되고 그걸 또 판매 부수가 올라가야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네. 점에서는 확실히 SNS가 좀 편리한 수단이지 않을까. 조금 제 식으로 얘기하자면 좀 자본주의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식으로 확산력이 있다. 네, 그쵸, 이렇게도 그쵸. 좀 볼 수 네. 있고요. 아까 그 지코 노래를 얘기로 하셨듯이 네 맞습니다. 그 마케팅을 한 거잖아요. 마케팅을 자기 한 노래를. 거죠. 예. 근데 이게 그냥 자기만 갖고 어디다 이게 카세트 테이프에다 녹음한 노래였으면은 그거를 좀 쉽게 알기가 어려웠을 텐데 SNS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확산력이 확실히 좋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또 SNS의 장점 중에 하나죠. 음.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선한 영향력이다. 네, 뭐 돈줄을 내준다는 가게 같은 것들 아, 거의 다 네. 보면은 SNS로 조금 뜬 음. 뭐 그 가게 주인분은 그냥 묵묵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다른 사람이 알아줘서 널리 광고를 해주고 그로 인해서 뭐 가게 사장님들은 돈 많이 벌고 그런 선한 영향력이죠. 아까 우리 그 SNS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 위주로 했던 것 같은데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약간 좀 긍정적인 면? 뭐 선한 영향력이라고도 하셨는데 그런 네, 얘기들도 맞습니다. 좀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아까 뭐 돈줄 얘기도 나왔었던 것 같고 또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도 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을 수 있다? 아, 위안을 네. 삼는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서강대학교 교수님이 논문을 하나 쓰신 게 있는데 예. 그 고등학생들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뭐 다른 뭐 게임이라던가 뭐 SNS 이런 걸로 다르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할애하는 경우 중 SNS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조금 우울증이 완화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네네네 맞습니다. 뭐 그런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학생들이 아니라 아마 노인분들도 SNS를 사용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덜 외로워졌다? 좀 덜 확실하게 덜 외로워졌다 라기보다는 뭔가 좀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느낌인 거죠. 노인분들이 그렇죠. SNS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이나 네. 이런 걸 밝힌다. 네. 통로가 됐다 이 얘기네요. 네네 맞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통로 혹은 뭐 기억력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글로 적었잖아요. 글로 적거나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서 했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까먹어 버리는 기억들 그것들을 방금처럼 사진이나 영상들로 저장을 해놓으니까 조금 더 보면서 기억이 새롭게 나는 거죠. 야, 그러면은 약간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가면은 저희가 너무 전문적인 의학에 대해서 태클을 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둘러 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완화해서 완화, 얘기하자면 예. 노인분들이 어떤 SNS 활용하면서 외로움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그 음.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기록물, 뭐 네네네, 이미지, 맞습니다.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네네네. 예. 확실히 그 부분은 저희 그 할머님도 이제 나이가 꽤 되셨는데, 네네. 저는 그런 걸 사용 못 하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뭐, 잘 보고 계시더라고요.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노인분들도, 저런 거를 통해서, 자칫 좀 소외될 수 있는 어떤 연령 집단이 될 수가 있음에도,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낸다거나, 혹은 다른 어떤 목소리들을 조금 더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또 긍정적인 거 몇 가지 좀 더 얘기해야 균형이 좀 맞지 않을까요? 우리 아까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균형을 꼭 맞춰야 되나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 평소에 뭐 경험하셨던 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눈팅만 하는 정도라서 눈팅만. 따로 SNS에 대해서 뭐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눈팅의 그 긍정적인 그건 없을까요? 저도 눈팅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자기 만족? 자기가 어떤 관심 있어 하는 걸 정보를 좀 쉽게 얻는다거나 뭐 그렇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쉬는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예. 그 시간에 대해서 뭐 재미를 얻는다? 재미를 얻는다. 요새 뭐 도파민 얘기 많이 하니까 도파민이 나온다. 그 정도. 근데 도파민은 요즘 약간 부정적인 얘기로 주로 쓰이지 않나요? 도파민 중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요. SNS를 막 너무 사용하면서 도파민에 중독이 된다거나. 그거는 중독까지 갔을 때 그런 거고.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중독과 중독이 아닌 건 어떤 기준이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단 증상이 있으면 중독이라고 봐요. 금단 증상? 이걸 안 했을 때 뭐 정서적으로 불안하다거나 아니면 뭐 마약 같은 경우에는 뭐 환청이나 환각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뭘 그만두게 했을 때나 강제적으로 뭐 못하게 했을 때 자기가 불안함을 느낀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중독된 상태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전 국민의 중독 아닌 사람이 몇 %가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제 생각에는 상당히 불안해하는 비중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제 생각도 똑같아요. CL님도 비슷한 네네네. 중독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당연하죠.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못하게 했다. 그러면 일단 불안보다는 분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것 전체를 억압한다기보다는 그냥 SNS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만 좀 제한한다고 하신다면, 그러면은 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페이스북 메타 이름 바뀌었죠. 메타로 메타라던가 뭐 트위터 X는 뭐 사용을 안 유튜브도? 유튜브도? 네. 유튜브는 좀 그러네요. 유튜브랑 사람들과 좀 대화를 나누는 뭐 카카오톡 메신저 같은 그런 것들 빼고는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건 뭐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근데 이게 아까 예시로 인스타그램, 뭐 라인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SNS 중에. 근데 저는 그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과 저희가 이제 보통 쓰는 그 카카오톡 메신저 이런 것들은 네네.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예, 아무래도 카카오톡은 물론 제 경험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냥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 혹은 새로 알게 된 사람들과 그냥 정해진 범위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카카오톡이나 라인이라고 한다면,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은 그게 뭐랄까,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것들까지 그 피드라고 하나요? 화면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 거기서 이렇게 추천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추천해가지고 계속 뜨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처 모르던 범위까지 알게 돼버리는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톡은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일단 성격 자체가 좀 다르니까요. 예. 메신저랑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으니까.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카카오톡, 라인 이런 것들 약간 폐쇄형 메신저인 것 같고,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약간 개방형 메신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그 우리 카카오톡에 친구 등록하려면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등록이 돼야 이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은 특별히 뭐 그런 제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콘텐츠나 이렇게 추천이나 이런 게 많이 떴을 때 제가 그 어떤 사람이나 뭐 어떤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그냥 팔로우만 하면은 자동으로 뜨게 되는 거잖아요. 피드에서. 그런 점에서 약간 도달범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천되는 것들이 더 약간 말씀하신 그 어떤 중독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사실 생각되어지네요. 예, 저는 카카오톡에 중독됐다는 게 가능할까라는 거를 잘 느껴보질 못했거든요. 저는 평소에 그냥 할 말만 하고 그냥 딱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걸 저도. 안 보면 막 불안해지나? 약간 그런 게 또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아마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보내는 것도 아마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보내는 거에 중독이 된다? 정보 전달에 있어서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정보가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못 알리다니 하면서 그러면은 알려야 되는데 이런 저 거. 약간 좀 그쪽에 속하는 것 같은데 저는 뉴스 기사 이런 거 많이 공유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제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도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정보 전달에 좀 중독된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약간 그런 점을 중독이라고 좀 평소에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정보 전달을 받았을 때, 정보 전달을 안 받았을 때 불안해지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카톡을 자꾸 안 보내줬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것도 어디선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옛날부터 그런 건 있었죠. 보통 자격지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격지심? 네, 맞습니다. 자기가 없을 때 누군가 나의 뒷담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자기가 소외된 상태에서 느끼는 불안감, 그걸 자격지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단톡방에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만 뭐 대화 주제에서 쏙 빠진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구나. 다만 그게 중독의 불안이랑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소외의 불안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거에 가깝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요거 관련해서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의 SNS는 과연 어떤 모습, 형태가 될지,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미래의 SNS 지금과는 좀 많이 달라질까요? 아니면 뭐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정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제가 바라본 미래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난 그런 방향으로 진화할 것 같아요. 입체적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메타, 페이스북, 전 페이스북, 현 메타나 X, 인스타그램 보통 보면 다 2D잖아요.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VR이라고 버추얼 리얼리티. 버추얼 리얼리티. 그걸로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서 뭐 본인의 아바타가 있으면은 내가 VR 기기를 쓰고 바로 앞에서 전 세계에 있는 아바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VR 안에서의 한 사회가 구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여기서보다 더 발전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혁명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의 혁명이든 아직 거기까지의 상상력이 가질 않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VR 환경에서 우리 마치 그 아바타 캐릭터 각자의 캐릭터가 있고 그 형태로 정말 그 현실 세계에서 있는 것처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래의 SNS는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쵸.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것 같이 바로 앞에 볼 수 있다. 그냥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미지 동영상이 오가는 게 아니라 말로써 직접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네트워크 환경이 될 것이다. 네네네. 그러면은 뭐 같이 만나서 뭐 밥도 먹고 뭐 그런 건가요? 뭐 가상현실 안에서 먹으라고 하면은 뭐 맛은 맛 아마 그때쯤 가면은 발전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맛이라는 것도 뇌파에 의한 전기 신호인데. 맛을 이제 느끼게끔 어떤 장치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3D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런 것까지 하면 4D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나요? 4D보다 약간 소설 속에서 많이 나오는 가상현실이라는 거죠. 가상현실, 뭐 네. 매트릭스 같은 느낌인가요? 그건 또 더 먼 미래일까? 매트릭스가 배경이 언제죠? 2400년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영화 속 배경은 네, 제가 영화 잘 속 모르겠어요. 배경. 네. 근데 그냥 그쯤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우리 아바타 정도가 아니라 네. 진짜 사람인 것 마냥. 그쵸. 그러면은 현실과 가상은 거의 경계가 이제 없어지는 거지 않나요? 무엇이 현실일까요? 자기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요? 이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좀 표현일 수가 있겠네요. 자신이 생각하는 곳이 현실이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인터넷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인터넷 안에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유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글을 남기고 하는 유저들이죠. 사람은 아니고 네. 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이 유저, 움직이는 유저들이죠. 그거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중독자들이 네네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겐 그것 자체가 현실이다. 네, 그렇죠. 아까 그 중독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은 미래의 SNS는 중독을 장려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 처음에 자본주의적 입장에서는 네. 계속 현실적으로 바뀔 거예요. 가상현실이라던가 뭐 SNS라던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그게 돈이 됩니다. 조금 더 네.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돈이 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긴 한데 네네. 만약에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됐다 기술적으로 네네네. 네. 그리고 비용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보편화가 됐다 상용화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CL님은 어떤 현실을 택하고 싶은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곳을 현실이라고 선택하지 않을까. CL님이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더 나는 이쪽에 있을 때가 더 뭐 행복하다고 하면 편하다, 행복하다 이런 뭐 긍정적인 것들을 주는 곳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그 매트릭스라고 한다면은 모피어스가 그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이제 딱 건네줄 때 파란 네네네. 약을 선택할 의향이 충분히 있다. 네네, 그렇죠. 참고로 여기서 지금 매트릭스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빨간 약은 이제 이 가상현실을 탈출하는 어떤 그런 선택이고 파란 약은 지금 있는 그 가상현실을 있는 그대로 나의 현실로 인정하고 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의 행복이 가상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것은 충분히 현실로서 자리 잡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도 불행해지지 않는 방향성이라고 하면. 다만 그것이 진정한 현실이 아니라는 어떤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어떤 속임수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으신 건가요? 속임수라고 부를 만한 게 없지 않나요? 물론 매트릭스를 비교를 해서
조금 뭐 파란 약이 부정적일 수는 있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자기 본인의 만족도도 오르고 하는 그런데 왜 굳이 그거를 네. 이렇게 부정적인 걸로 바라볼 필요 자체가 없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빨간 약에 대한 어떤 욕망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빨간 약과 파란 약이 건네졌을 때, 네네. 즉 그것은 어떤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좀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현실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네네. 그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는. 그러면은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즉 빨간 약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궁금해서 그걸 못 견딜 것 같거든요. 궁금해서? 예. 궁금해서라고 하면 저도 빨간 약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게 몰랐을 때 뭐 가상현실을 택할 거냐 현실을 택할 거냐가 예. 아니라 두 군데 다를 알고 나서 결정을 할 거냐라는 거였잖아요. 네. 네. 그런 이제 조건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좀 흥미로웠던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면은 이번 시간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마지막 노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도 저 선택을 해주셨는데 디인의 인스타그램이라는 네네, 맞습니다. 노래입니다. 예. 그럼 한번 들어보고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첫 방송이라서 좀 긴장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떠셨나요? 간단히 소개 한번 좀 해주시고 말씀만 좀 해주시죠. 재밌었나요? 일단 첫 방송인데 네. 긴장은 하나도 안 됐는데 예. 약간 좀 불안한 건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뭔가 좀 긴장을 안 하고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편하게 해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또 그 불안함이 또 어떤 이 방송의 묘미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이 프리스타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외줄 타고 외줄 타는 기분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또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방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는 아마 람지 작가 그 람지 작가님이랑 같이 세 명이서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때도 또 좋은 의견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그러면은 이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딘의 인스타그램입니다. 내일이 올 거라는데 난 핸드폰을 놓지 못해 잠은 올 생각이 없대 yeah. 다시 인스타그램 하네 잘난 사람 많고 많지 누군 어딜 놀러 갔다지 좋아요는 안 눌렀어 나만 이런 것 같아서 저기 인스타그램 속엔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와닿지 못할 나의 맘속에 생각이 너무 많네 복잡해 틈만 나면 바뀌는 게 관둘래 이놈의 정보화 시대 단단히 잘못됐어 요즘 안 아는 게 더 괴로운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너무 어려워 나만 이런 건지 그런 말고 뭐 영한 말고 뭐 나도 결국 동네 맘엔 구멍이 있어 그거 뭘로도 못 채우는 것 난 지금 가라앉는 중인걸 내 못난 바다 속에서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와닿지 못해
없이 올려놓은 사진 뒤에 가려진 내 맘을 하늘이 오네 난 또 헤매이네 저 인스타그램 속에서 그래 너는 요즘 어때 잠 못 자는 건 여전해 자른 단발이 참 예쁘던데 좋아요는 안 눌렀어 조금 묶인 것 같아서